예, 인천 시민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뉴스타운 독자분들하고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타운하고 저희 미디어워치는 거의 최소한 15년 전부터 이제 거의 동맹관계로서 고수에서 5.18 진실로 이 들이받는 딱 두 개 매체가 뉴스타운하고 미디어워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뉴스타운 쪽하고 뭐 사전에 무슨 뭐 노선이라는 거를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항상 같이 가요. 상의도 안 하는데. 아까 이 손상대 이 사회자님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한 2년 반 만에 제가 같이 집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난 2016년 우리가 탄핵을 못 맞고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판 벌려야 되는데 이 손상대 사회자님이 구속이 되셨고 손상대 사회자님이 이제 풀려날 때쯤에 또 제가 구속이 됐고 그래서 1년씩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2년 반 만에 처음 같이 자리 함께 하는데 아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지금 문재인이를 끌어내려도 이미 대한민국은 다 초토화됐다. 내일 당장 끌어내려도 회복이 안 돼요. 근데 11월 말까지 못 끌어내리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가 된다. 이거 제가 늘 하고 다니는 말이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조율도 없는데.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 손상대 사회장님, 손상윤 회장님이 이 센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차 만들고 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박함 없이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이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다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는지 이 현실 때문에 지금 막 전국 다니고 머리 깎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뉴스타운 우리 손상대 사회장님, 손상대 회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성조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전에 이제 손상대 사회자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기국대 집회 다 나오셨죠? 그 당시 우리 탄핵무효 집회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성조기를 많이 들고 나오셨죠, 그때도. 그때 아마요, 탄기국 지도부에서 성조기 들고 나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다 들고 나왔습니다, 성조기를. 그래서 KBS가 이걸 가지고 음해 기사를 쓰는데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런 식으로 썼어요, KBS가. 근데 정광용 사무총장한테 KBS가 이제 물어보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당시 정광용 사무총장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국민들이 왜 자발적으로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지 답변을 못해서 제가 다음날 제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제치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때 가장 먼저 올라간 국기가 성조기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해방시켜줬잖아요, 대한민국을. 그게 성조기하고 태극기가 동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6.25 때 누가 함께 싸워줬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리고 미국 플러스 16개국 참전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기 탄핵을 꾸민 자들이 결국에는 한미동맹을 파괴할 거라는 그걸 감각적으로 안 거예요. 성조기를 들고 한미동맹으로 이걸 지켜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다 성조기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그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죠. 현실화되고 있죠. 뭐 완전히 지금 뭐 한미동맹 다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린 다 간파를 했던 겁니다. 그럼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을 기획했던 이 세력은 그 전에 무슨 짓들을 했냐? 그 전에 20년, 30년 전부터 무조건 이승만 메가더 죽이기를 해왔던 거예요. 여기요, 2005년도에 여기 이 메가더 동상 이 앞에서 민노총 애들 한 10,000명 이상 하고요. 그 당시에 애국열사들 정말 한 몇백 명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투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민노총 애들이 이거 메가더 동상 끌어내리겠다고 한 거를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아닙니까? 경찰이 안 막아요. 경찰에 그냥 방관하니까 그거 몇백 명이 들고 가서 막아가지고 몇 명 병원 다 실려갔었어요, 우리 동지들. 그렇게 메가더 동상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때 미국 국회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 10명이 성명서를 했습니다. 여기 메가더 동상 우리가 가져가겠다. 너희한테 못 맡기겠다 이거. 이게 얼마나 그 나라 개방식입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요 메가더 장군에 대한 특히 6.25 전쟁에 대한 평가는 아주 야박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이라는 뭐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에 미군을 거의 4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 6.25 전쟁 때.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계속 워싱턴을 압박해가지고 미국 국민들 세금을 갖고 그냥 폭탄으로 그냥 김일성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계에서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왜 미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젊은이들의 목숨 4만 명을 죽이면서까지 왜 남의 나라를 자꾸 지켜주냐. 이 평가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올 때는 어쨌든 메가더 장군은 미국의 이해하고는 안 맞았지만은 너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미국 젊은이들의 목숨과 미국 국민의 세금을 다 갖다 펐었는데 동상을 끌어내리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미국 국회의원이나 미국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짐승 새끼들을 볼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서 이미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짓들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메가더 동상과 이거는 좀 지키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 지금 동상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아는 분 계세요? 이승만 대통령 동상 있는 거 어디 있는지? 건국 대통령 동상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총연맹이라는 사적단체 그 안에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동상이 어떠한 광장도 아니고 그나마 지금 메가더 장군은 저기 자유공원에 있잖아요. 그런 대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동상이 자유총연맹 안에 있어요. 그리고 무슨 부산에서 한 구청장이 그냥 부산에 있는 작은 공원에다가 세웠다가 어떤 놈들이 페인트를 끼얹어가지고 그 동상 철거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동상 부산에서 철거됐어요. 그거 아직도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못 지켜낸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뭔가 좀 등뼈가 없어 보이죠? 뭔가 좀 근본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건국 대통령을 짓밟고 죽이는 걸 우리가 못 지켜냈기 때문에 등뼈가 없어진 이상한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아직까지 완전히 망하지 않은 거는 메가더 장군 정도는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완전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이승만 메가더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못 지키면서 거짓 사기 탄핵이 되고 한미동맹 파괴 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겼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끝장나지 않은 거는 메가더 장군 정도는 지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목숨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그 마지막 남은 목숨 명줄을 지금 끊어놓으려고 움직이고 있죠. 김정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약간 이제 이 사실적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김정은의 졸개짓 한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명줄 끊으려고 움직이고 있죠. 자, 원래요 80년대고 70년대고 대한민국에서는요 운동권은 죄다 반미죠. 원래 반일 운동권은 없어요. 반미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반미가 안 통하니까 반미가 완전히 이제 끝장이 난 게요. 연평 폭격. 그거 김정일 때 했지만은 김정은이가 주범입니다. 연평에다가 미사일 갖다 쐈죠, 그때. 그때 미국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핵 항공모함을 서해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무슨 김정일이든 그때 당시 중공이든 꼼짝도 못했어요. 겁먹어가지고 핵 항공모함 한 대가 서해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히 다 얼어붙었습니다. 중공하고 김정일이가.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미동맹이라는 게 무슨 그냥 폼을 있는 게 아니구나. 김정일이가 미사일 쐈는데 미 핵항공모함 하나 들어오니까 그냥 벌벌 떠네.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반미를 하지 않고 반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위장을 한 거예요. 계속 반일로 가가지고 결국 일본하고 한따까리 하더니
이번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약 파기했죠. 그게 이제 드디어 반일의 외투를 벗고 반미를 하는 거예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하기 싫다는 거 미국이 조인트카서 시킨 겁니다. 이제 미국도 이제 더 이상 돈 좀 쓰기 싫은데 일본 니네가 좀 정보를 줘가지고 최소한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좀 막아라 이렇게 해서 미국이 시켜서 한 거예요. 일본이 뭐 한국이 뭐가 예쁘다고 정보 주겠습니까? 미국이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시켰거든요. 한마디로 미국의 작품이에요. 지소미아는 그걸 깨버렸잖아요. 일본 핑계 대면서 지금 문재인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려가죠. 불려갑니다. 이번 달 말에 또 조인트 맞으려고 불려가는데 원래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이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중공의 공산주의 체제까지 때려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실은 지금 메가더 장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중공이 전쟁에 개입한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메가더 장군하고 이승만 대통령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 숨겼어요. 미국 워싱턴에 보고할 때 그거 숨겼습니다. 네. 중공이 개입했다는 게 알려지면은 바로 철수 얘기 나올까봐 이 두 분이 숨기고 북진해버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메가더 장군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남의 나라 통일시키고 남의 나라 지역을 다 자유화시키려고 자기 미국 정부를 속이고 그냥 밀어붙였던 겁니다. 지금 그 두 분이 했던 일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중공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지금 다 포위하고 있죠. 지금 100개 안 되면 다 죽인다 이러고 있으면서 홍콩 시위 계속 이어지죠. 저게 미국의 암묵적 지원 없이 어떻게 계속 이어지겠어요. 미국이 뒤에서 안 봐주면 저거 이미 시진핑이 탱크로 쓸어버렸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홍콩을 기점으로 중공을 완전히 다 포위해서 사실상 붕괴시키겠다는 전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승만 메가더 장군의 하고자 했던 뜻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언론들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이거 정확한 거, 그거 완전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김정은이는 사실 지금 계속 그 트럼프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빌고 있어요. 계속 서신 보내면서 조금만 시간 달라 하겠다 갔다 해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지금 미군이 북한으로 진입해가지고 핵무기 다 드러내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방해꾼이 있어요. 어떤 놈입니까? 이게 중간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는 비는데 또 문재인은 또 조인트 가가지고 네가 좀 덤벼봐 해가지고 또 뭣도 모르고 자꾸 덤벼대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일본 문제 이걸 좀 제가 복잡해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는데요. 미국이 지금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를 들어 없는데 중간에 이 방해꾼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서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잘못 판단하면요 일본한테 맡기는 수가 있어요. 일본한테 한반도 전체 관리를 문재인이 못 믿겠다. 자, 문재인이 한 놈 못 믿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이거 나중에 문재인이 끌어내려도 또 다음 선거 때 또 제2의 문재인, 제3의 문재인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안 되겠다. 100년 전하고 똑같이 한마디로 조선놈들 못 믿겠다. 일본이 관리해라. 이렇게 결정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11월 달까지 문재인이 우리가 못 끌어내리면은 그 꼴 나고 바로 100년 전에 나라 뺏겼던 그 사태가 벌어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절박함을 가자는 게 그거예요. 적화통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화통일 이거 끝났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거는 미국이 일본에게 동아시아 관리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한국 놈들 못 믿겠다. 그리고 그거요. 제가 산케이 서울 지국장을 만났는데 미국의 이 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들 각종 정보기관 애들 전부 다 지금 도쿄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100년 전에도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을 너무 좋아해서 한반도 문제 정리하는데 다 도쿄에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일본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그러면 어떤 정보 주겠어요? 미국 애들한테.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국민이다. 한국 국민들은 다 저렇게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김정은이 졸개들이다. 문재인 하나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베가 맨날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 돼요? 문재인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아니고, 그건 원래부터 아니고, 저건 그냥 김정은이 졸개다, 김정은 졸개.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걸 미국, 일본 모두에게 다 입증을 해줘야 된다.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거를 그걸 우리가 입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끌어내려야죠, 뭐. 다른 방법 뭐가 있습니까? 끌어내려야죠, 뭘. 조만간에 9월 말쯤에요. 제 언론계 선배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졸개 노선하는지 그 증거들, 김정은에게 목줄 잡혀있는 증거를 공개를 합니다. 9월 말에. 그걸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아까 조원영 변호사님이 청와대 담 넘어가다가 총 맞는다 그러는데 홍콩 보세요, 홍콩. 총 어떻게 쏩니까? 우리가 정당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우리가 움직이면요, 대한민국 군인들은 이미 그냥 노무현 김대중 때부터 박살을 내놔가지고요, 뭘 막으러 나와요. 막으러 나오기는 그 미국 그 해리 해리스 대사 전화 한 통이면 다 꼼짝 못합니다. 지금 중공군도 못 움직이는데 홍콩에서 청와대를 딱 100만 명 정도만 2박 3일 포위해가지고 끌어내려야 돼요. 탄핵 그거 한 1년 걸리다 1년 동안 그냥 끝난다니까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요 아베가 그냥 독도 점령을 해 들어가지고 다 박살 내버려요. 이거 시간 없어요. 저는 12월 말이라 그랬는데 우리 손상대 사회자님은 또 급해가지고 11월 말이라 그랬어요. 11월 말까지고 10월 말이고 하여튼 빨리 끌어내야 돼. 하루하루 지나칠 때마다 대한민국이 회복하는 시간이 100일씩 더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10월 3일 이 뉴스타운 이제 오늘이 1차가 마지막인가요? 2차 투어 시작하잖아요. 2차 투어 시작할 때쯤이면은 문재인이가 김정은 졸개짓 하는 이유가 밝혀질 겁니다. 우리 미디어치 독자분들, 애국시민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같이 한겨울에 탄핵 무효에 쳤던 분들, 뉴스타운과 함께 다 같이 문재인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아까 조원영 변호사님이 외쳤던 듯이 저도 문재인 끌어내리자 3창을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문재인을! 감사합니다.